베롯의 새벽은 얇은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돌로 쌓은 담장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흘러들고 우물의 두레박이 첫 물결을 끌어올릴 때마다 골목은 낮은 속삭임으로 깨어났다. 베냐민 지파의 작은 선급, 그곳에서 바하나의 어린 시절은 흙먼지와 햇빛, 그리고 아버지 림몬의 굳은 손마디 사이에서 자라났다. 그는 이른 나이에 곡식 자루의 무게를 배웠고 돌바닥에 남는 발자국이 하루의 길이를 말해준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에게 깊이 새겨진 것은 인간의 마음이란 땅보다 더 건조할 때가 있고 군왕의 몰락 앞에서는 가장 단단한 담장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이었다. 사울의 집이 기울자 온 이스라엘은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흔들렸다. 헤브론에는 다윗이 있었고 마하나임에는 이스보셋이 있었다. 두 이름은 국경처럼 사람들의 말끝에 그어졌고 충성의 방향은 마치 계절풍처럼 바뀌었다. 브에롯은 지형은 겸손했으나 그 골목마다 지나는 소식은 격렬했다. 시장 바닥의 장정들이 도끼날을 갈며 작은 은화의 개수를 헤아릴 때 노인들은 바람의 냄새로 전쟁의 기류를 읽었다. 바하나는 그 사이에서 자랐다. 조용히 그러나 무심하지 않게 그는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들으며 단어의 무게를 배웠고 밤마다 성문 위를 지키는 병사들의 발소리를 세며 두려움의 모양을 익혔다. 림몬은 아들들에게 검보다 먼저 침묵을 가르쳤다. 말은 칼보다 깊게 들어간다. 그의 말투는 마른 가지처럼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시험당한 세대의 경계가 서려 있었다. 바하나와 그의 형 레캅은 종종 선급 밖 언덕에 올라가 저물녘을 바라보곤 했다. 그때마다 림몬은 묻지 않았다. 무엇을 보았느냐? 대신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지막에 짧게 던졌다. 눈에 보이는 것 뒤에는 언제나 다른 길이 있다. 그 말은 어른의 비유처럼 들렸으나 바하나는 그 뜻을 끝내 쉽게 풀지 못했다. 다만 마음속에 오래 묻어두고 때로는 손바닥으로 그 문장을 더듬어 보았다. 브에롯 사람들의 하루는 작았다. 그러나 작은 하루가 쌓이면 견고한 습관이 되듯 그들의 삶도 쉽게 부서지지 않았다. 곡식을 거두고 기름을 짜고 어린 양의 울음으로 날을 헤아렸다. 하지만 평온은 언제나 기별 하나에 의해 찢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다툼, 다윗의 헤브론에서의 확장, 갈등의 해가 뜨고 지는 소식들, 전령이 성문을 들어설 때마다 시장의 소리는 반 걸음 물러섰다. 칼집 속 철이 숨을 고르듯 사람들의 가슴도 거칠게 들썩였다. 바하나는 그 떨림을 온몸으로 기억했다. 공기가 마르게 갈라질 때 그는 알았다. 어떤 선택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것을. 어려서 그는 돌 사이에서 길을 찾는 도마뱀을 오래 바라보곤 했다. 작은 몸이지만 균열의 선을 읽는 법을 알고 발톱 하나로 벼랑의 모서리를 붙잡는 그 끈질김이 신기했다. 브에롯의 아이들은 그렇게 배웠다.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등 뒤의 그림자를 가볍게 만들고 숨소리를 낮추는 연습을. 바하나는 언젠가 자신도 균열을 잃게 될 것임을 막연히 느꼈다. 균열은 땅에도 성벽에도 사람의 마음에도 생긴다. 그리고 균열의 방향을 먼저 아는 자가 그 틈을 지배한다. 사울의 시대가 저물며 베냐민의 땅에는 애도의 흔적과 자존의 그늘이 동시에 드리웠다. 어떤 이들은 지난 영광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또 다른 이들은 현실의 무게를 인정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림몬은 아들들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네가 잃은 자리만 바라보면 길은 너를 비켜간다. 바하나는 그 말이 단지 위로가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알았다. 잃어버림의 정면에는 늘 유혹이 자리한다. 빠른 결단, 더 빠른 보상, 그리고 뼛속으로 스며드는 합리화. 소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모든 것이 어른들의 세계에 감춰진 비밀처럼 보였다. 브에롯의 밤은 낮보다 정직했다. 별의 강역처럼 침묵이 넓고 그 사이사이로 인간의 숨결이 얇게 흐른다. 바하나는 종종 잠을 설쳤다. 성문 밖 어둠에 귀 기울이면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늑대의 울음이 실려오곤 했다. 그는 그 울음이 두려움인지 굶주림인지 아니면 단지 생존의 선언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다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언제나 그 세 가지의 얽힘이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두려움은 굶주림을 낳고 굶주림은 생존을 부른다. 그리고 생존은 때로 인간을 자신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간다. 시장 한켠 낡은 천으로 가린 장막 안에서 장정들이 주고받는 말들 속에 나라의 균형이 흔들렸다. 헤브론, 마하나임. 사람들은 마치 저울의 두 접시를 손끝으로 만지듯 그 이름들을 조심스레 올렸다 내렸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 어느 쪽에 내 하루를 걸 것인가? 바하나는 아직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님을 알았다. 하지만 결정의 날은 늘 예고 없이 도착한다. 소문은 먼저 달려오고 그 뒤를 사건이 따라온다. 그리고 마지막에야 진실이 헐떡이며 도착한다. 바하나는 그 순서를 기억했다. 소문, 사건, 진실. 대부분의 사람은 소문과 사건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 진실은 늘 늦는다. 림몬의 집에서는 저녁마다 기도와 침묵이 이어졌다. 오래된 상 위에 놓인 빵 냄새, 올리브 기름의 묵직한 향, 그리고 레카베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 형은 성급하지 않았다. 말수는 적었지만 결의는 선명했다. 바하나는 형의 뒷모습에서 일종의 안전함과 위험을 동시에 느꼈다. 의지가 분명한 사람은 의지의 방향만 잘못 잡아도 누구보다 멀리 잘못 가기 때문이다. 그는 종종 형의 손등에 돋은 힘줄을 보며 생각했다. 이 손이 지키게 될 것인가, 아니면 꺾게 될 것인가. 답은 늘 다음 날로 미뤄졌다. 부에롯의 골목을 덮는 먼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크지 않은 이야기의 일부라고 믿으려 했다. 그러나 국경과 왕좌가 움직일 때 작은 이야기는 갑자기 역사의 전면으로 떠오른다. 그날도 그랬다. 전령이 성문을 통과하며 마하나임의 소식을 전했다. 몇 사람은 눈을 감았고 몇 사람은 입술을 깨물었다. 바하나는 그의 나이답지 않게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권력의 그림자는 길었고 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발을 잡았다. 그는 자신도 언젠가 그 그림자 속을 지나야 할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는 사람의 양심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부에롯의 공기는 사건을 앞두고 늘 약간 쓴맛이 돌았다. 장정들은 도구를 점검했고 노인들은 말수를 줄였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얼굴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가 곧 포기하고 다시 놀이터에 돌멩이를 세웠다. 바하나는 그 사이에 서 있었다. 아직 선택하지 않은 자의 마음으로, 그러나 이미 결정을 연습하는 자의 눈으로. 그는 작은 것들을 기록하듯 마음에 새겼다. 우물의 물결, 성문 경첩의 삐걱임, 들판의 바람결, 장터의 흥정소리. 언젠가 이 모든 사소함이 방향을 가리키는 표식이 될 것임을 그는 어렴풋이 느꼈다. 밤이 내리면 림몬은 가끔 이야기했다. 부에롯이 기부온 사람들의 선급 중 하나였다는 오래된 기억, 조약의 무게, 지켜진 약속과 어긋난 약속의 실금. 바하나는 그 옛 이야기가 오늘의 숨결에 세우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갔다. 약속은 땅의 기초와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내려앉는다. 그는 자신이 나중에야 알게 될 어떤 균열의 씨앗이 이미 오래전 뿌려졌다는 것을 아직 언어로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울리는 금속성의 진동처럼 마음속에서 그 사실이 맴돌았다. 레캅은 새벽마다 골목을 먼저 걷는 습관이 있었다. 바하나는 어느 날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형은 성문 근처 보초의 교대 시간을 유심히 세고 대화의 높낮이를 기억하는 듯했다. 바하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도 배워야 하는 법이니까. 다만 그는 깨달았다. 어떤 이들은 미래를 꿈으로 짓고 어떤 이들은 미래를 계산으로 짓는다. 둘 다 필요한 법이지만 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지막에 무엇이 그 사이를 잇는지 바하나는 아직 몰랐다. 아마도 용기일까? 아니면 두려움과 닮은 그 무언가일까? 그의 겨울은 바람이 매서웠다. 성벽의 틈 사이로 스며드는 창기가 뼈를 때렸다. 사람들은 장작을 아끼고 불길을 낮추었다. 낮아진 불빛 아래서 나눈 속삭임은 더 또렷해졌다.
다윗의 이름이 헤브론에서 점점 무게를 얻고 마하나임의 장막 사이에서는 불안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 바하나는 두 이름의 간격에서 자신의 이름을 들었다. 아직 아무것도 한 적 없지만 언젠가 해야만 할 선택의 그림자가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는 그 그림자를 잠시 들어 올려보았다. 가볍지 않았다. 어느 저녁 림몬은 아들들을 불러 짧게 말했다. 사람의 길은 넓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넓은 길은 발자국이 너무 많다. 너의 발자국을 잃지 마라. 바하나는 그 말이 곧 다가올 계절의 예고처럼 느껴졌다. 발자국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지를 놓치지 않는 일, 남의 소문에 길을 맡기지 않는 일. 그는 마음속에 작은 돌 하나를 쥐듯 그 결심을 꽉 쥐었다. 브에롯의 마지막 평온한 저녁이 지나가던 날, 골목 끝 석양은 유난히 붉었다. 아이들은 노랫가락을 낮게 부르고 어른들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다. 바하나는 지붕 위에 올라 어둑한 들판을 오래 바라보았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 소리를 꿈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예감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다만 이렇게 이름 붙였다. 때, 사람을 데려가는 힘, 돌이 돌아갈 자리를 찾듯 사건이 자신의 무게로 굴러가는 시간. 그 때가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자신의 뿌리가 있는 이곳 브에로스에서 배운 침묵과 습관, 균열을 읽는 눈, 약속의 무게, 이 모든 것이 곧 시험대를 맞을 것임을. 아직 떠난 것도 돌아온 것도 아니었다. 그는 선 위에 서 있었다. 한쪽은 익숙함, 다른 한쪽은 알 수 없는 내일. 바하나는 마지막으로 선급의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올리브와 먼지, 저녁의 연기. 그것이 그의 첫 장이었다. 다음 장의 표지가 어디에서 펼쳐질지는 아직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뿌리를 모르는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고 뿌리를 아는 나무는 바람을 기억한다. 바하나는 바람을 기억하기로 했다. 그리고 조용히 밤으로 걸어 들어갔다. 밤이 통째로 뒤집힌 듯했다. 브에롯의 성문을 나서던 순간 바람은 익숙한 냄새를 거두어갔다. 올리브와 흙, 저녁의 연기가 뒤로 멀어지자 공기는 낯선 금속성의 맛으로 변했다. 바하나는 마지막으로 고향을 돌아보았다. 낮게 포복하던 연기가 지붕을 훑고 담장 너머로 어린 양의 울음이 가늘게 떨렸다. 그 모든 소리가 비처럼 멀어지고 대신 발걸음 소리만이 길의 표식이 되었다. 림몬은 말이 없었다. 레캅도 그랬다. 3사람의 침묵이 밤길을 이끌었다. 때가 왔다. 림몬이 짧게 말했다. 그 말은 명령이라기보다 인정에 가까웠다. 돌아서는 일에는 늘 설명이 모자라지만 떠나야 할 때는 말보다 발이 먼저 안다. 새벽 직전 길은 차갑고 단단했다. 짐은 가벼울수록 좋았으나 사람의 마음은 반대로 무거울수록 되돌아보지 않는다. 바하나는 물과 마른 빵, 얇은 외투와 칼자루의 감촉을 확인했다. 레캅은 보초의 교대가 끝나는 시각을 기다렸다가 성문을 빠져나왔다. 그들이 향한 곳은 기타임 브에롯 사람들이 피신해 살게 되었다는 곳. 이름만 들었지 그 땅의 흙냄새를 아는 이는 드물었다. 길을 함께한 이들의 얼굴은 모두 비슷했다. 집을 접은 사람들만이 지니는 표정, 울지 않기 위해 악물린 턱, 침묵으로 뭉친 공동체. 첫날 밤은 들판의 바람소리로 지새웠다. 불을 크게 피우지 못했다. 불빛은 안전과 위험을 동시에 부른다. 바하나는 어둠 속에서 레캅과 마주 앉았다. 형의 눈동자는 불꽃의 그림자를 잠깐 빌리다가 곧 다시 돌려주었다. 우리는 돌아갈까? 바하나가 낮은 소리로 물었다. 레캅은 잠시 침묵했다. 대답 대신 칼집을 살짝 들어 올려 다른 자리를 확인했다. 그 작은 동작이 말보다 길었다. 살아남으면 그 다음은 길이 말해준다. 형의 대답은 날이 바뀐 뒤에야 들려왔다. 밤새 입술 안쪽에서 씹어 삼킨 문장이 새벽에 비로소 모양을 갖춘 듯했다. 유배의 행렬은 낮이 되면 더 느리게 움직였다. 볕이 강해질수록 사람들의 발자국은 작아졌고 말의 숨은 거칠어졌다. 젖먹이를 아는 여인의 팔은 점점 무거워졌고 노인은 지팡이에 기대어 그늘을 옮겨 다녔다.
바나는 무언가를 잃는 일의 질량을 처음으로 온몸으로 배웠다. 집은 지붕과 담장이 아니라 시간이 쌓아 만든 냄새와 소리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마음속 좌표를 재설정하듯 걸음을 옮길 때마다 여기의 의미를 바꾸었다. 저물녘 강을 건너야 했다. 물살은 차갑고 생각보다 깊었다. 레캅이 먼저 들어가 밑바닥에 돌을 손으로 더듬었다. 바나는 뒤를 따랐고 리몬이 마지막에 들어섰다. 중류쯤에서 바나의 발이 미끄러졌다. 순간 레캅의 손이 번개처럼 그의 팔목을 붙잡았다. 형의 소나귀에는 말보다 확실한 문장이 있었다. 놓지 마라. 물이 등줄기를 내려가며 몸속 열기를 빼앗아갔다. 강을 건너고 나서 그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말 대신 숨이 있었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숨, 서로를 아직 붙잡고 있다는 짧고 빠른 증언. 기타임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경계와 소망 사이에서 흔들렸다. 기댈 곳을 찾아온 이에게 선급의 문턱은 높아 보였고 안쪽에 있는 이들에게 문은 좁아 보였다. 입구의 보초는 피로와 예민함을 번갈아 내비쳤다. 림몬이 말을 아끼며 사정을 설명했고 일행의 몇 사람은 기도하듯 손을 맞잡았다. 마침내 그들은 허락을 얻었다. 그러나 문을 넘는 일이 곧 자리를 얻는다는 뜻은 아니었다. 바깥 사람은 머물 수 있으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법. 장막을 치고 우물에 물을 덜었으며 시장의 가장자리에서만 서성이는 삶. 바나는 그 눈높이를 이해하려 안간힘을 썼다. 받아들이는 쪽도 받아들여지는 쪽도 모두 소모된다. 경계는 양쪽 모두의 살을 베어간다. 기타임의 시장은 복잡했다. 물건의 목소리와 사람의 목소리가 엉켜 흘렀다. 값은 말로 정해지는 듯했으나 사실은 눈빛과 손놀림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바나는 배웠다. 불리한 자리는 값을 물어보기 전부터 값이 올라간다는 것을. 그가 말하려 할 때 레캅은 종종 가볍게 팔을 잡아당겼다. 듣는 게 먼저다. 형의 말은 더 비싼 조언처럼 들렸다. 바나는 산다는 일이 곧 배우는 일임을 새삼 느꼈다. 유배는 교사였고 수업은 쉬는 시간이 없었다. 림몬은 공동체의 가장자리에서 묵묵히 움직였다. 그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노인들에게 먼저 나누어주고 어린아이들의 울음이 길어지면 자기 몫의 빵을 내어 놓았다. 그가 하는 일은 늘 작았다. 그러나 작은 친절이 하루의 균형을 바로잡을 때가 있다. 바나는 아버지를 보며 깨달았다. 강한 것은 크기에서 나오지 않고 버틴 시간에서 나온다는 것을. 레캅은 밤마다 남자들과 모여 앉아 보초의 교대 시간과 길목의 지형을 지도처럼 외웠다. 그는 난폭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에 강했다. 바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자랐다. 림몬의 느린 힘과 레캅의 빠른 정확함. 유배는 그 둘을 동시에 요구했다. 유배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기다림이었다. 돌아갈 날짜가 정해진 기다림은 준비가 되지만 정해지지 않은 기다림은 마음을 마르게 한다. 바나는 그 마름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에 물결을 세웠다. 아침이면 시장의 상단에 걸린 천의 그늘이 바닥에 만드는 선을 기억했다. 정에는 그 선이 어디까지 이동하는지, 해가 질 무렵에는 성벽의 그림자가 어느 골목을 먼저 삼키는지. 그는 시간을 장소로 바꾸는 훈련을 했다. 그러면 기다림은 덜 아팠다. 시간은 도망치지만 장소는 붙잡을 수 있으니까. 기타임 사람들과의 마찰은 잦지 않았지만 작게 오래갔다. 말 한마디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고 눈길 한 번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여기 사람과 거기서 온 사람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은 우물의 물결만큼이나 분명했다. 바나는 어느 날 장터 모서리에서 오래 서 있었다. 자신의 그림자와 장터의 그림자가 겹치는 지점을 찾으려고. 선이 겹치면 잠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그림자는 겹쳤다가 이내 갈라졌다. 해가 기울면 모든 겹침은 해산한다. 그는 그 사실을 억지로 낙관으로 바꾸지 않았다. 대신 그 틈을 인정하기로 했다. 인정은 분노보다 조용하지만 더 오래 간다. 소식은 우회로를 통해서도 온다.
누군가는 마하나임의 바람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헤브론의 북소리를 언급했다. 바나는 구체를 요구하는 귀를 잠시 접고 흐름을 듣는 귀를 열었다. 사실들은 늦게 도착하지만 흐름은 먼저 오는 법. 그는 세부를 모르는 채로도 방향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방향 감각은 생존의 기술일 뿐 아니라 마음의 안전장치이기도 했다. 세부가 열을 올릴 때 흐름은 과열을 시킨다. 유배는 뜨겁고 차가운 것을 빠르게 번갈아 맛보게 했다. 밤이면 남자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잃어버린 밭, 저당 잡힌 포도원, 뒤에 남겨둔 이들의 안부. 바나는 그 이야기가 감정의 배수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말하지 않으면 고인다. 고이면 썩는다. 어느 날 레캅이 그에게 물었다. 네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실제로는 아직 잃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바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질문은 날이 길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이름의 목록을 다시 써보았다. 그 목록 한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적었다가 조용히 지웠다. 스스로를 잃었다고 적는 순간 정말로 잃어버릴 것 같아서 여인들은 새로운 물길을 익혔고 아이들은 방언처럼 섞인 장터의 소리를 노랫말로 바꾸었다. 부에노스에서 가져온 노래의 리듬은 기타임의 골목에서 다른 박자를 얻었다. 바나는 그 변화가 배신이 아니라 생존임을 배웠다. 뿌리를 잊지 않되 가지를 굳이 꺾지 않는 법. 유배는 사람에게 두 개의 호흡을 가르친다. 하나는 과거를 위한 호흡, 다른 하나는 오늘을 위한 호흡. 둘을 번갈아 쉬는 법을 익히면 가슴은 덜 아프다. 림모는 어느 저녁 바나와 레캅을 불러 앉혔다. 이 땅은 우리에게 은신처이 돼 고향은 아니다. 은신처에서는 칼을 휘두르지 말고 칼집을 손질하라. 말은 간단했지만 의미는 넓었다. 바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칼집을 손질한다는 것은 때를 기다리는 일, 동시에 자신을 관리하는 일, 칼을 빼지 않는 동안 무뎌지지 않게 하고 그러나 쓸데없이 번득이지 않게 하는 균형. 유배는 그 균형을 매일 시험했다. 어느 비 오는 날 바나는 우물가에서 낯선 청년과 마주쳤다. 청년은 물동이를 내리다 말고 바나의 손등에 굳은 살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도 일을 배웠구나.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배척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인정. 바나는 느닷없이 목이 메었다. 유배자의 마음을 가장 빨리 드는 것은 큰 자비가 아니라 작은 인정이라는 것을 그날 알았다. 그 후로 바나는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의 짐을 한 차례 들어 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 눈에도 띄지 않게, 그러나 자신에게는 분명하게. 계절이 한 번 바뀌자 기타임의 냄새가 익숙해졌다. 시장의 천은 같은 시간 같은 위치에 그늘을 드리웠고 보초의 교대는 거의 같은 농담으로 이어졌다. 변화는 느렸고 익숙함은 조심스레 다가왔다. 바나는 그 느림을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다만 받아들였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포기보다 더 많은 힘을 요구하는 일. 그는 자신 안에 조용한 돌 하나가 생긴 것을 느꼈다. 움직이지 않지만 그 위로 물이 흐르면 물길의 모양을 바꾸는 돌. 그렇게 기타임에서의 시간은 바나를 깎아 새로운 형태로 만들었다. 모서리는 다듬어졌고 어떤 부분은 더 단단해졌다. 레캅은 여전히 새벽의 길을 먼저 걸었고 림모는 저녁의 침묵을 관리했다. 바나는 그 사이에서 자신만의 호흡을 찾았다. 아직 돌아갈 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길이 열릴 때를 대비해 마음의 짐을 정리해 두었다. 유배의 흔적은 상처처럼 남았지만 상처는 감각을 깨운다. 아프기에 깨어있고 깨어있기에 길을 본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성벽을 타고 낮은 소리를 냈다. 바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부에노스의 마지막 저녁과 기타임의 첫 새벽이 그의 가슴에서 겹쳤다가 천천히 분리되었다. 그는 알았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형태의 변경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경의 끝에서야 비로소 사람은 자기 안에 진짜 무게를 알게 된다는 것을. 바람이 잠시 멈추었다. 다시 불었다. 바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아직은
기다림의 계절.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도 사람은 매일 조금씩 만들어진다. 그는 그 사실을 붙들고 눈을 떴다. 다음 날을 위해 기타임의 골목은 한여름에도 바람이 잘 들지 않았다. 낮게 늘어진 천막 사이로 눅눅한 열기가 맴돌고 우물 앞 그늘만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잠시 붙잡았다. 그날 전령의 발이 먼지를 일으키며 성문을 통과했을 때 사람들은 먼저 물을 멈추었다. 물동이가 우물벽을 스치는 소리가 끊기고 상인들의 손이 허공에서 멎었다. 소식은 항상 먼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이 골목을 가로질렀다. 아브넬이 왕과 다투었다. 그 이름이 공기를 바꾸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이스보셋의 버팀목, 북쪽 왕국의 무게추.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저울을 그려보았다. 한쪽 접시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 균형이 눈에 띄게 흔들렸다. 누군가는 입술을 적셨고 누군가는 침묵을 더했다. 바하나는 소식의 뼈대를 손끝으로 더듬듯 더 많은 말을 기다렸다. 곧이어 알려졌다. 다툼의 불씨는 사소해 보였으나 오래 쌓인 금이 한순간에 터진 것. 사람들은 악어 가죽처럼 거친 속삭임으로 덧붙였다. 이제 왕의 장막은 바람에 약하다. 저녁이 되자 상단의 깃발들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기타임에 머무는 망명자들은 자신들의 그늘을 더 낮추었다. 림모는 말이 없었고 레캅은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보초의 동선을 바라보았다. 바하나는 우물가에서 물결을 세다가 물결 사이로 뛰어드는 단어 하나를 붙잡았다. 변절, 이름만으로도 사람의 가슴을 안쪽에서 긁는 단어.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소식이 도착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갔다. 마치 산매기 자리를 옮긴 듯 상단의 장정들이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움찔했다. 북쪽의 기둥이 남쪽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 문장 하나가 지도 전체를 흔들었다. 헤브론에서 울려온 북소리는 사실보다 먼저 도착했다. 다윗과 아브넬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말, 이스라엘의 마음이 남쪽을 향해 돌아서고 있다는 기류. 누군가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 곧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소문은 늘 과속을 하고 진실은 오르막길을 오른다. 바하나는 숨을 고르듯 마음을 가라앉혔다. 변하는 것은 방향이었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은 속도였다. 그는 레캅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형의 눈동자는 물을 마신 그릇처럼 맑았지만 바닥 어딘가에 돌 하나가 누워있는 듯했다. 며칠 후 소식은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아브넬이 죽었다. 헤브론 성문 곁 매복 같은 순간 요압의 손이었다는 얘기와 복수의 명분이 덧칠된 설명들이 다투듯 골목을 지나갔다. 세부는 전해질수록 바뀌었다. 그러나 요점 하나만은 변하지 않았다. 북쪽의 버팀목이 꺾였다는 사실. 우물가의 그늘이 한순간 길어졌고 물동이를 들던 여인들의 손목에 힘줄이 섰다. 바하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금속성의 울림을 들었다. 권력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릴 때 작은 것들도 제자리를 잃는다. 장터의 가격표가 조용히 바뀌었다. 밀가루 한 돼, 올리브 기름 한 병, 소금 한 줌. 값은 눈치로 먼저 오르고 말로 뒤따라 고정되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지 않아도 시장은 누구보다 먼저 정세를 반영한다. 레캅은 장정들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한에게 짧게 물었다. 내 귀에는 무엇이 들리느냐? 바하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동쪽 바람이 방향을 바꿨고 서쪽 문이 조금 더 열렸어. 레캅이 단번에 웃지는 않았다. 다만 어깨를 아주 조금 내려놓았다. 이해의 표시였다. 그날 밤 림몬이 드물게 말을 길게 이었다. 왕좌는 언제나 도성의 중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자리를 차지한다. 그 자리가 비울 때 땅은 속수무책으로 꺼진다. 바하나는 그 문장을 오래 붙들었다. 이스보셋의 장막은 여전히 마하나임에 서 있었지만 그 장막 아래의 땅은 방금 소리를 내며 주저앉은 것 같았다. 사람들은 질문을 더 많이 쏟아냈다. 누가 지휘하는가? 누가 책임지는가? 누가 다음을 말할 수 있는가?
질문은 머리를 들어 올렸지만 대답은 고개를 숙였다. 장례의 행렬이 헤브론에 길게 이어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다윗이 애도했고 백성도 울었다고 했다. 그 소식 앞에서 기타임의 공기는 잠시 고요해졌다. 적의 장수를 보내는 방식이 곧 내일의 통치를 예고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았다. 레캅은 말없이 장갑을 벗어 손등의 상처를 확인했다. 바하나는 묻지 않았다. 질문이 필요 없을 때가 있다. 어떤 상처는 답을 빼앗고 어떤 상처는 답을 강요한다. 이 상처는 둘 중 어느 쪽일까? 바하나는 결론을 미루었다. 미루는 것도 지혜가 될 때가 있다. 며칠 사이 마하나임에서 오는 소문은 방향을 잃었다. 누군가는 이스보셋이 침상을 오래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신하들의 눈빛이 서로를 피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이를 통해서는 장막의 기둥들이 밤마다 삐걱거린다는 말이 돌았다. 바하나는 사실을 열에서 셈만 취했다. 지나친 세부는 때로 판단을 흐린다. 다만 분명한 한 가지는 마음에 새겼다. 지탱하던 손이 사라지면 흔들림은 안쪽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흔들림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저녁이 되면 망명자들은 원을 그려 앉아 빵을 나누었다.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한다. 림몬이 조용히 물었다. 너희는 기다림과 기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레캅이 먼저 대답했다. 기다림은 칼집을 닦는 일이고 기회는 칼을 넣을 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바하나는 한 박자 늦게 덧붙였다. 둘을 혼동할 때 피가 흐릅니다. 림몬은 고개를 끄덕였다. 셋의 말은 마치 한 문장처럼 이어졌다. 그 문장의 끝에 작은 쉼표가 매달려 있는 느낌이었다. 아직 마침표는 아니었다. 기타임의 밤하늘은 별이 촘촘했다. 그러나 바람은 불규칙했다. 한밤중에 성벽 가까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이어졌다. 북쪽에서 온 행인이었다. 그는 길 위의 소식을 더듬더듬 꺼내 놓았다. 마하나임에서 거미 칼집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 한마디에 원안의 남자들이 거의 동시에 숨을 삼켰다. 군사적 질서가 흔들리는 순간 도시의 장정들은 무기를 손에 쥐고도 어디에 둘지 모른다. 바하나는 그 말 속에서 칼의 반짝임보다 더 날카로운 공백을 보았다. 명령의 부자에 공백은 스스로 채워지려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빨리 달려오는 것은 늘 야심이었다. 다음 날 시장에서 작은 충돌이 일어났다. 마하나임에서 온 상인이 값싸게 물건을 털어내려 하자 기타임의 상인이 버티며 맞섰다. 그들은 칼을 빼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칼보다 먼저 부딪혔다. 바하나는 그 장면에서 멀리의 지도를 보았다. 버팀목이 없는 장막은 바람을 직접 맞는다. 사람들은 먼저 물건의 값을 바꾸고 그 다음 하루의 무게를 바꾼다. 그 변화가 오래가면 마침내 사람은 이름을 바꾼다. 충성의 이름, 소속의 이름, 내일의 이름까지. 레캅이 낮게 말했다. 흔들리는 장막 아래에서는 발자국이 서로 엉킨다. 바하나는 답했다. 엉킨 발자국 사이에서 길을 찾는 자가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짧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 속에서 어떤 생각은 자라나고 어떤 생각은 입만 내고 말라 죽는다. 바하나는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이름을 성급히 붙이면 생각이 그 이름에 갇히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마음속에 선 하나를 그려두었다. 한쪽 끝에는 무너져가는 질서, 다른 한쪽 끝에는 찾아오는 질서. 그 사이의 회색 지대에서 사람의 선택이 만들어진다. 해질녘, 림몬은 우물가로 걸어가 물을 길어왔다. 물결은 저녁의 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다. 그는 아들들 앞에 물그릇을 놓고 말했다. 사람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 맑아지는 것과 탁해지는 것이 있다. 그 둘을 구분하라. 맑아진 마음은 자신을 보고 탁해진 마음은 남을 본다. 레캅은 물을 한 모금 삼켰고 바하나는 그릇의 가장자리를 엄지로 천천히 훑었다. 가느다란 흠집들이 손끝에 걸렸다. 오래된 그릇일수록 흠집이 많다. 그러나 그 흠집이 그릇을 쓰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손에 익게 한다. 밤이 내려앉자 기타임의 불빛이 하나둘 줄어들었다. 멀리
마하나임 쪽 하늘은 달빛 사이로 얇은 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바하나는 지붕 가장자리에 앉아 그 구름의 속도를 가늠했다. 빠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방향은 확실했다. 버팀목의 부자에, 권위의 공백, 이름 없는 손들의 움직임. 마음속 도형이 조용히 완성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렸다가 다시 앉았다.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바라볼 때, 셀 때, 가늠할 때, 칼집을 닫고 숨을 고르는 시간. 그는 마지막으로 우물가를 돌아보았다. 물 위에 비친 밤하늘이 흔들렸다. 흔들리는 하늘은 하늘이 아니라 물의 탓이다. 하늘은 흔들리지 않는다. 바하나는 그 생각을 붙들고 눈을 감았다. 먼 곳의 장막에서 들려오는 삐걱임은 여전히 미세했지만 더 이상 우연처럼 들리지 않았다. 흔들림은 방향이고 방향은 언젠가 길이 된다. 길은 소리를 내지 않고 열린다. 문이 소리 없이 조금 열리고 있었다. 그는 그 사실만을 알기로 했다. 더 멀리 가지 않기로, 다음 장의 걸음을 오늘의 발에 강요하지 않기로. 새벽이 오면 같은 자리에서 다시 바람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바람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그때 비로소 한 발 앞으로. 기타임의 늦가을은 조용히 식어갔다. 해가 짧아질수록 사람들의 말도 짧아졌다. 저녁 장막을 걷어 올리면 공기는 묵직한 쇳내를 풍겼고 우물의 물결은 낮보다 더 느리게 흔들렸다. 그 느림 속에서 바하나는 처음으로 멈춤을 배웠다. 서둘러 결론에 닿으려는 마음을 손등으로 눌러 앉히고 눈을 길 위에, 귀를 문지방에, 숨을 칼집에 뉘었다. 흔들리는 왕좌의 소식이 오르내릴수록 그의 발은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흔들림은 유혹이 된다. 서두르는 자에게는 약속처럼 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시험처럼 들린다. 그날 밤 레캅은 말없이 지도를 펼쳤다. 지도라 해도 양피지에 그려진 것이 아니었다. 그의 손가락이 공중의 길목을 그리면 바하나는 머릿속 바닥에 그 선을 눕혔다. 마하나임의 장막둘레, 왕의 막사, 문지기의 교대, 낮잠이 드리운 시각, 식탁에 오르는 빵의 수, 물동이의 빈도, 상아로 둘러진 침상의 위치, 이름 없는 세부들을 그들은 밤새 엮었다. 림모는 한 발 물러서서 그 선들이 흩어지지 않게 시선을 모아두었다. 말이 없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집중의 다른 형태였다. 정고 직전 마하나임의 해는 잠시 무기력을 드러낸다. 뜨겁지만 둔하고 눈부시지만 방심을 부른다. 그때 막사는 비어있지 않으되 지키는 손이 느슨해지곤 했다. 경비는 그늘을 찾아 자리를 바꾸고 문지기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바하나는 그 시간을 틈이라 불렀다. 누군가에게는 휴식이고 누군가에게는 통로. 틈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열린다. 사람의 습관이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면 그 기울기의 끝에 어김없이 작은 문이 생긴다. 바하나는 며칠 동안 그 문만 보았다. 문이 언제 생기고 언제 닫히는지, 누구의 발자국이 문턱을 가장 자주 밟는지, 발자국의 무게가 날마다 같은지. 그는 자신의 호흡을 시간에 맞추는 연습을 했다. 타인의 리듬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듬에 맞추어 잠깐 숨을 끊는 법. 숨이 짧아질수록 마음은 길어졌다. 마음이 길어지면 사소한 것들이 서로 닿기 시작한다. 물동이의 흔들림과 보초의 하품, 부엌의 연기와 내실의 속삭임, 햇빛의 각도와 발소리의 높낮이, 그 모든 것이 한 문장처럼 이어졌다. 형 레캅은 숫자를 사랑했다. 세라는 건 붙잡겠다는 뜻이다. 그는 교대의 간격을 셌고 수레바퀴가 지나가는 시간표를 외웠다. 바하나는 모양을 사랑했다. 모양을 보는 건 빠져들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그림자와 그림자 사이의 간격, 천막근의 매듭 방향, 깃발의 흔들림을 익혔다. 셈과 모양이 합쳐졌을 때 윤곽은 명확해졌다. 전고, 문, 내실, 침상. 네 단어가 그들의 밤마다 같은 순서로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계획은 숫자와 모양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손은 멈춘다. 어느 밤 셋은 우물가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림몬이 먼저 입을 열었다. 길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의 숨을 꺼야 한다면
너희는 무엇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느냐? 레캅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바나도 그랬다. 고요가 그릇처럼 내려앉았다. 잠시 후 레캅이 말했다. 우리는 이름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끝을 얻으려는 겁니다. 바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천천히 해석했다. 끝, 불안을 끝내고 기다림을 끝내고 갈라진 지도를 끝내는 것. 끝을 얻으려면 누군가의 이야기에는 끝을 강요해야 한다. 바나는 그 대답에 자신의 문장을 덧붙였다. 끝을 얻도에 이유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가 사라진 행동은 칼과 같아서 한 번 뽑히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속에 두 개의 돌을 올려두었다. 필요와 명분. 필요는 빠르고 명분은 느리다. 필요는 결과를 말하고 명분은 과정을 묻는다. 둘 중 하나가 없으면 길은 기울어진다. 그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빠른 것은 느린 것을 데리고 갈 것이고 느린 것은 빠른 것을 붙잡아 둘 것이다. 그날 이후 바나는 또 다른 세부를 찾기 시작했다. 양심의 지점. 사람마다 손이 멈추는 자리, 눈이 낮아지는 순간, 말이 길어지는 대목. 그는 자신에게 그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했다. 침상의 하얀 천, 낮잠의 무방비, 의식이, 낮아진 숨. 그는 그 장면을 마음에 오래 올려놓지 않기로 했다. 오래 보이면 무뎌지고 무뎌지면 경계가 사라진다. 대신 그는 문턱과 그림자, 발자국과 방향을 더 보았다. 행동이 시작되면 인간은 이유보다 경로를 따른다. 경로가 올바르면 손이 더럽혀질 때에도 발은 헛디디지 않는다. 계획의 중심은 들어감과 나옴이었다. 들어감은 틈을 타는 기술, 나옴은 흔적을 지우는 기술. 레캅은 나옴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길을 반대로 읽는 법을 알고 있었다. 들어온 발자국과 나간 발자국의 차이를, 천이 남는 시간과 냄새가 사라지는 시간을. 바나는 들어감을 맡겠다고 했다. 그는 문과 문 사이의 간격, 발소리와 발소리 사이의 쉼표를 알았다. 림모는 마지막 고리를 잡았다. 아무도 보지 못한 일이 되려면 너희 둘이 서로를 보아야 한다. 서로의 오류를 먼저 보는 눈, 그것이 계획을 인간에게서 떼어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며칠 뒤 시험이 있었다. 실제가 아닌 빈 행동, 들어가지는 않되 들어가는 척을 하고 나오지는 않되 나오는 척을 하는 연습. 저녁에 혼잡을 지나 장막의 바깥 그림자만 밟고 물동이의 울림에 걸음을 맞추며 보초의 하품에 숨을 접는 시간. 그들은 서로의 실패를 기록했다. 레캅은 바나의 발꿈치가 모퉁이에서 잠깐 높아지는 피를 지적했고 바나는 레캅의 시선이 뒤로 갈 때 눈썹이 미세하게 들리는 습관을 지적했다.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것들. 사람은 습관으로 발견되고 습관으로 추적된다. 습관을 지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위장이라는 것을 그들은 배웠다. 바나는 밤마다 손을 씻었다.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만져보지도 않은 피의 감촉이 손바닥에 스미는 것을 그는 경계했다. 생각이 더러워지면 손이 먼저 반응한다. 그는 스스로에게 자꾸 물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무엇을 세우려는가?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다. 무너진 자리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선다. 그는 마음속 저울에 두 이름을 올려보았다.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한쪽이 올라가야 한다. 만약 둘 다 내려앉는다면 그들의 행동은 바람만 일으키고 먼지만 남길 것이다. 레캅은 현실을 더 선명히 보았다. 사람들은 결과를 통해 의도를 읽는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결과가 우리를 정의한다. 바나는 그 말이 견디기 어렵지만 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결과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았다. 증언을 남기지 않는 것, 발자국을 섞어버리는 것, 시간을 흔드는 것. 사건이 일어나는 시각을 예측 가능한 때에서 반발 비틀고 예상되는 경로를 반대로 접어두는 일. 계획은 점점 구체가 되었고 구체는 점점 말수를 줄였다. 어느 새벽 림몬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너희 마음이 이 일을 옳다 말하지 못한다면 그만두어라. 다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붙잡지 마라. 레캅은 고개를 들었고
바나는 눈을 감았다. 옳다는 단어는 칼보다 무거웠다.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은 언젠가 손을 떤다. 손이 떨리면 칼은 엉뚱한 선을 긋는다. 바나는 자신의 떨림을 살폈다. 놀랍게도 가장 흔들리는 건 손이 아니라 시선이었다. 이유를 놓치면 시선이 흔들린다. 그는 이유를 다시 붙들었다. 끝을 얻되 이유를 잃지 말 것. 그날 이후 셋은 각자 자기의 몫을 가다듬었다. 레캅은 출입로에 작은 기억표를 남겼다. 흙 속에 묻힌 손톱만한 돌, 손가락으로만 알 수 있는 흔들림, 향을 난로에 올렸다 내려 남긴 가느다란 냄새의 선. 바나는 주변 소리의 지문을 외웠다. 긴 나팔 2번 뒤에 오는 짧은 나팔 하나, 부엌에서 도마가 내는 둔탁한 박자, 바닥 장식 위를 지나갈 때만 들리는 딱딱한 소리는 거짓말을 덜한다. 림모는 말을 준비했다. 일이 끝난 뒤에도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을 말, 그러나 스스로에게는 반드시 들려주어야 하는 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그 물음이 사람의 형체를 보존한다. 계획의 핵심은 놀랍도록 단순했다. 가장 바쁜 시간에 가장 조용히 가장 가까운 문으로 가장 먼 길을 걷는 것. 단순함은 미덕이지만 언제나 위험과 닿아 있다. 단순해질수록 사소한 오차가 커진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함을 얻기 위해 복잡한 연습을 포기했다. 길목을 3번 바꾸어 한 번을 고정하고 시선을 4번 흩어 한 번을 응시했다. 손의 높이, 발의 속도, 어깨의 각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그 과정에서 바나는 자신 안에 2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는 서두름이었다. 지금이 때다. 문은 오래 열려 있지 않다. 다른 하나는 경계였다. 열린 문이 다 길이 아니다. 유혹은 언제나 문이 모양을 하고 온다. 그는 둘 중 어느 것도 내쫓지 않았다. 둘을 동시에 들으며 걸음을 조절했다. 조절은 늦춤이 아니라 정확함이었다. 정확함은 사람의 체면이 아니라 남의 생명을 다룬다는 자각에서 나온다. 그 자각이 손을 다듬고 발을 낮추고 눈을 차게 했다. 마지막 점검의 밤 기타임에는 비가 내렸다. 장막의 천이 물을 머금고 골목은 진흙의 냄새로 가득 찼다. 빗소리는 숨을 감추는 가장 친절한 막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발자국을 더 깊게 새기는 적이 되기도 했다. 레캅은 흙을 손가락으로 눌러 깊이를 가늠했다. 내일이면 마른다. 바나는 빗방울이 천 위에서 모였다 흘러내리는 리듬을 세웠다. 전개는 자국이 옅어질 거야. 림모는 둘을 번갈아 보다가 낮게 말했다. 마음의 자국을 잊지 마라. 발자국은 지울 수 있어도 마음의 자국은 남는다. 남은 자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길은 중간에서 무너진다. 새벽이 열렸다. 하늘은 빗물을 거두고 옅은 푸름을 드러냈다. 셋은 같은 자리에 서서 서로의 눈을 확인했다. 약속은 길게 말하지 않았다. 레캅이 먼저 손을 내밀고 바나가 그 손을 잡았다. 림몬이 2 손을 덮었다. 그 짧은 맞잡음 속에 셋의 시간이 겹쳤다. 브에롯의 뿌리, 기타임의 유배, 마하나임의 흔들림.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하나의 결로 묶였다. 그날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계획은 준비될수록 정확한 멈춤을 배운다. 서두르면 실패는 시작 전에 다녀간다. 그 대신 그들은 마지막으로 문을 보았다. 문은 아직 그 자리에 아무 일도 모르는 얼굴로 서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달랐다. 문지방의 마모, 경첩의 삐걱임, 손대의 방향, 그늘의 길이, 모든 것이 말없이 그들을 초대하고 있었다. 초대장은 종이가 아니라 패턴이었다. 해가 기울어 정오의 두남이 오기 직전 바람이 아주 약하게 방향을 바꾸었다. 바나는 그 미세한 변화를 들었다. 레캅은 어깨를 낮췄다. 림모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 그들은 서로를 보았다. 아직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바나는 알았다. 음모는 칼로 시작하지 않는다. 침묵으로 시작한다. 침묵이 충분히 깊어지면 그때 비로소 칼은 이유를 얻는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전고가 다가오고 있었다. 문은 여전히 침묵했고 침묵은 점점 말이 되어갔다.
다음 걸음은 하나. 그러나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이것뿐이었다. 멈춤. 정고가 올수록 마하나임의 공기는 게을러졌다. 햇빛은 칼처럼 예리했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은 둔해졌다. 장막의 그림자는 짧아져 발밑으로 모였고 문지기들의 눈꺼풀은 무거운 물처럼 내려앉았다. 부엌에서는 도마와 칼이 잠깐 쉬었고 물동이는 우물가의 차가움을 잊은 듯 미지근한 물결을 품었다. 그 시간 레캅과 바하나는 이미 말수를 저당 잡힌 채 각자의 위치에서 숨을 쥐고 있었다. 틈이 열린 날이었다. 그들이 밤마다 세고 또 세어 확인한 그 순간, 하루의 맥박이 잠시 끊기는 시간. 바깥 마당의 깃발이 바람 없이 늘어진 것을 확인하자 레캅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하나는 가벼운 모래 한 줌을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냈다. 모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늘의 약속이었다. 소리 없이 들어가고 소리 없이 나올 것. 한낮의 소음이 그들을 덮어주지만 그 소음에 기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패턴이었다. 바깥문, 복도, 내실, 침상. 네 개의 선을 한 번에 밟지 않고 한 박자씩 늦춰 디딘다. 준비는 단순했고 단순함은 무자비했다. 첫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경첩이 우는 소리가 전날보다 덜했다. 바하나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유를 길게 생각하면 발이 늦는다. 레캅은 어깨를 낮추어 통로의 그림자에 몸을 맞췄다. 햇빛이 바닥 장식에 황동을 자르며 반짝였다. 그 반짝임은 노래가 아니라 경고였다. 빛이 너무 선명한 곳에서는 실수가 금방 드러난다. 그는 발의 각도를 살짝 틀어 빛의 칼날을 밟지 않고 가장자리의 흐린 곳만 디뎠다. 바하나는 뒤에서 보초의 기침 타이밍을 세었다. 두 번 짧게, 한 번 길게. 그 길게 사이에 쉼표가 있다. 그 쉼표가 문이었다. 둘째 문 앞에서 레캅이 멈췄다. 문틀의 마모가 어제보다 한 뼘 더 깊어진 듯 보였다. 사용이 잦았다는 뜻이었다. 그는 문틀의 안쪽, 손때가 덜 묻은 부분을 잡고 아주 조금 밀었다. 바하나는 오른손을 허리로 가져가 칼자루의 끈을 확인했다. 매듭은 밤새 풀리지 않았다. 손바닥의 땀을 바지에 살짝 문지르는 동안 시간은 구슬처럼 흘러내렸다. 흘러내린 시간은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실금이 번졌다. 지금이 아니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나 마음보다 늦게 온다. 그 늦음을 기다려야 했다. 내실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다. 뜨거움이 쓰러지는 둔탁한 냄새, 눕혀진 베개의 눅눅함, 하얀 천의 미세한 기름 냄새, 낮잠의 온기가 방 안에 엷게 남아있었다. 바하나는 그 온기가 인간의 것임을 알았다. 적도 왕도 모두 숨을 쉬고 눕고 잠든다. 그 사실은 칼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침상 곁에는 물병과 빵 부스러기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바하나는 자신의 시선이 잠깐 그 부스러기에 머문 것을 느끼고 스스로를 꾸짖었다. 사소함에 머무르면 칼은 길을 잃는다. 침상 위에 이스보셋은 움직이지 않았다. 낮에 깊은 잠에 빠진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 의심과 안도의 경계가 풀린 얼굴. 레캅은 손짓으로 거리를 가늠했고 바하나는 위치를 바꾸어 햇빛의 각도를 등지고 섰다. 칼집에서 칼이 빠질 때 공기가 아주 얇게 갈라졌다. 그 얇음이 귀에 들릴 만큼 공간은 고요했다. 바하나는 심장이 박동하는 간격을 한 번, 두 번 셌다. 세 번째 박동이 오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 셋, 형의 손이 먼저 내려갔다. 바하나는 같은 순간 반대쪽에서 손을 얹었다. 움직임은 오래된 기도처럼 정해진 순서를 따랐다. 칼은 깊이 들어가지 않았고 대신 정확히 들어갔다. 그는 가능한 한 짧게 그것이 자비인지 냉정인지 구분하지 않으려 애쓰며 일을 끝냈다.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옆으로 밀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소리 대신 무게가 남았다. 끝나지 않은 한낮의 빛은 여전히 바닥에 박혀 있었고 하얀 천은 주름 하나 없이 여름 구름처럼 평평했다. 그 평평함이 오히려 일의 현실을 강조했다. 둘은 준비해 온 자루를 꺼냈다. 자루의 안감에는 기름이 얇게 발라져 있어 냄새를 가리게 되어 있었다. 레캅이 들어 올리고
바나가 묶었다. 매듭은 2번 그리고 1번 반. 손놀림은 서둘렀지만 서툴지 않았다. 떠날 때를 앞당기는 것은 발이 아니라 매듭이었다. 매듭이 흔들리면 발걸음도 흔들린다. 바나는 손목에 떨림을 숨을 길게 뽑아내어 눌렀다. 떨림은 사라졌고 대신 침묵이 다시 채워졌다. 나가는 길은 들어온 길보다 길었다. 사람의 마음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길은 늘어진다. 바깥문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보초의 그림자가 길게 미끄러졌다. 그 그림자가 발끝에 닿기 전에 레캅이 손바닥을 들었다 내렸다. 멈춤, 그리고 비켜섬. 그들은 바로 서지 않고 비켰다. 정면으로 서는 것은 힘의 표시지만 오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흔적의 부재였다. 바나는 통로의 냄새를 다시 맡았다. 기름과 먼지, 낮은 땀 냄새. 그 냄새들은 서로 섞여 아무 일 없는 오후를 연기하고 있었다. 둘째 문을 지난 곳에서 뜻밖의 소리가 들렸다. 그릇이 맞부딪히는 짧은 금속성 울림. 바나는 숨을 반 박자 늦게 들이켜 가슴의 움직임을 줄였다. 벽 너머에서 기침이 1번, 그리고 발걸음이 통로를 스쳤다. 레캅이 바닥에 딱딱한 음이 깔린 장식판을 피해 옆쪽의 거친 면을 밟았다. 그 작은 선택이 소리를 삼켰다. 발자국은 돌 위에서 소리를 내고 소리는 귀에서 의심을 만든다. 의심은 질문을 끌고 오고 질문은 문을 연다. 그들은 의심이 문턱을 밟기 전에 지나갔다. 바깥 마당에 나오자 햇빛이 눈을 찔렀다. 오후가 막 기울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장정들이 창고 그림자에 기대어 물을 마시고 말들이 고개를 늘어뜨린 채 꼬리를 흔들었다. 자루는 눈에 띄지 않게 작은 수레의 보자기 아래에 숨겼다. 바나는 수레의 바퀴를 밀며 고개를 숙였다. 레캅은 한 걸음 앞서서 길을 열었다. 늘 그랬듯 그는 먼저 위험의 냄새를 맡았다. 경계는 크게가 아니라 세밀함에서 드러난다. 초점이 조금 흐려진 눈, 지루함에 길어진 하품, 해이 각도에 맞춘 몸의 게으름, 그 모든 것이 통로였다. 성문 앞 그늘에서 문지기가 팔을 베고 누워 있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은 먼 데를 향했다. 레캅이 먼저 다가가 짧게 인사를 던졌다. 문지기는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바나는 수레를 살짝 기울여 바퀴의 삐걱임을 없앴다. 소리를 없애는 일은 때로 자세의 문제다. 지나가는 순간 문지기의 시선이 보자기 위에 잠깐 머물렀다. 그 순간이 길어지기 전에 레캅이 질문을 하나 던졌다. 오늘 해가 더디네요. 문지기는 하품을 삼키며 대답했다. 여름은 늘 길지. 말은 지나갔고 그 자리에 의심이 남지 않았다. 성문을 벗어난 뒤 두 사람은 미리 정해둔 굽은 길로 접어들었다. 곧게 난 길은 빠르지만 위험하고 굽은 길은 느리지만 살아남는다. 바나는 수레를 버리고 자루를 어깨로 옮겨 맸다. 무게는 크지 않았지만 뜻은 무거웠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흙의 감촉이 바뀌었다. 길가에 자잘한 돌이 줄어들고 대신 굵은 모래가 발을 잡았다. 레캅은 뒤를 보지 않았다. 뒤를 보는 일은 때로 발을 멈추게 한다. 그는 앞만 보았다. 앞은 2개뿐, 다음 발자국, 그리고 그 다음. 저 멀리 들판의 바람이 방향을 틀었다. 낮의 뜨거움이 빠져나가며 공기는 조금 가벼워졌다. 바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작은 가을을 따라 내려가 물소리에 발소리를 섞었다. 물은 언제나 덮개가 된다. 그들은 돌 위를 밟지 않고 돌 사이의 흙을 골라 밟았다. 흔적은 남았으나 추적은 어려워졌다. 하늘은 변명도 칭찬도 하지 않았다. 다만 빛을 바꾸어 갈 길을 더욱 낮게 비췄다. 저 멀리 수목의 그늘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한 번 숨을 고르는 자리에서 레캅이 자루의 매듭을 다시 확인했다. 손가락 끝이 기름의 얇은 막을 느꼈다. 그 막은 냄새를 가리고 그 냄새의 부재는 의문을 늦춘다. 바나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가슴 속에서 금속성의 울림이 잦아들었다. 이제 그 울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정의 여운 같았다. 결정은 사람을 비워놓는다. 비워진 자리에는 바람이 드나들고 바람은 생각을 식힌다. 식은 생각은 도망치지 않는다. 그는 그 식음을 붙들었다. 해가 서쪽으로 더 기울자
길 위의 모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두 사람의 그림자도 겹치다가 갈라졌다. 겹칠 때는 하나였고 갈라질 때는 둘이었다. 그 단순한 사실이 오래된 약속처럼 느껴졌다. 함께 시작했고 함께 나아가며 함께 책임질 것. 바하나는 자루의 무게를 한 번 옮겨 맨 뒤 짧게 말했다. 멀지 않았다. 레캅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말하지 않았다. 마른 때로 무게를 늘리는 못과 같다. 그들은 오늘 못을 박지 않기로 했다. 작은 언덕을 넘어 숲 가장자리에 닿았을 때 먼 도시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마하나임의 낮은 북소리, 시장의 흥정, 보초의 하품, 수레바퀴의 삐걱임, 모두 과거가 되었다. 과거는 뒤에 남는 것이 아니라 등에 올라탄다. 바하나는 그 과거를 또렷이 느끼면서도 발을 늦추지 않았다. 뒤에서 따라오는 것은 기억이고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값이었다. 오늘의 걸음은 값을 향해 가는 걸음이었다. 값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청구된다. 해가 마지막으로 들판의 끝을 핥고 있을 때 레캅이 멈춰 섰다. 그는 조용히 땅에 무릎을 댔다. 바하나도 옆에 앉았다. 둘은 서로의 손을 잠깐 포겠다. 기도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의 모양은 있었다. 무게를 인정하는 자세,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 가져올 날들의 색을 숨지 않고 마주보는 침묵. 그 침묵이 짧게 지나갔다. 레캅이 먼저 일어섰고 바하나가 뒤따랐다. 다시 길이었다. 길은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고 그들은 길을 재촉하지 않았다. 어둠이 숲에 먼저 내려앉고 들판에는 늦은 빛이 남았다. 자루는 어깨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흔들림마다 안에 든 이름이 떠올랐다. 왕좌, 혈통, 분열, 균열,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증거. 증거는 말보다 길게 남는다. 바하나는 입술을 다물었다. 오늘은 증거만으로 충분했다. 말은 다음 날의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 불도 피우지 않았다. 불은 사람을 모으고 사람은 질문을 부른다. 대신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에 몸을 맡겼다. 풀잎이 서로 스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벌레의 울음이 시간의 얼룩을 지웠다. 바하나는 눈을 감고 낮의 내실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다. 하얀 천, 눕혀진 베개, 빛의 각도, 그 모든 장면을 마음에서 조용히 접어 넣었다. 경로만 남겨두고 이유를 다시 묶었다. 이유는 놓치지 않았다. 끝을 얻기 위해 시작한 길, 그 끝은 아직 말해지지 않았다. 새벽이 오기 전 레캅이 낮게 말했다. 돌아갈 수는 없다. 바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감은 길이 아니라 망각이 필요했다. 그들은 망각을 선택하지 않았다. 선택의 무게를 등에 진 채 다시 일어섰다. 하늘은 별을 조금씩 꺼내 보였다. 별빛은 가볍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에서 사람은 방향을 얻는다. 그들의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오늘 말하지 않기로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이 한 줄이었다. 한낮은 끝났고 길이 시작되었다. 헤브론의 아침은 돌성벽에 스며든 햇빛이 먼저 깨어났다. 골목의 그림자가 길게 누우면 장정들은 창고문을 열고 여인들은 밀을 체에 올렸다. 그 사이로 낯선 두 남자가 천으로 감싼 짐을 들고 걸음을 늦추었다. 레캅이 앞섰고 바하나가 뒤를 따랐다. 먼 길의 모래가 발목에 희게 묻어 있었다. 그들이 들고 온 것은 증거였다. 길 위에서 수없이 무게를 확인했던 말보다 앞서 도착하는 그 증거. 성문 안쪽에서 병사들이 길을 가로막았다. 검은 눈빛이 먼저 질문을 던졌고 말은 나중에 이어졌다. 누구냐? 무엇을 들고 왔느냐? 레캅은 준비해둔 문장을 꺼냈다. 마하나임의 소식을 가져왔다. 병사의 시선이 짧게 흔들렸다. 마하나임이라는 지명 하나로 방금 전까지 규격이었던 아침이 다른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들은 곧장 거친 검열을 통과했고 이름을 묻는 자에게 이름을 내어주며 한 겹씩 안으로 들어갔다. 헤브론의 공기는 마하나임과 달랐다. 여기의 바람은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중심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 있는 공기. 다윗의 장막 앞 그들은 멈추었다. 천은 두껍지 않았지만 그 앞에서 사람의 소리가 낮아졌다. 들어가라는 손짓이 있자 레캅과 바하나는 먼저 허리를 굽혔다. 무릎이 땅을 스쳤고 이마가 짧게 그림자에 닿았다.
천이 젖혀지고 그들은 발끝으로 조심스레 안으로 들었다. 장막 안쪽은 단출했다.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지나치게 빈약하지도 않은 질서가 있었고 그 질서의 중심에 왕이 앉아 있었다. 다윗의 눈은 피로를 숨기지 않았으나 피로가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레캅이 한 발 나섰다. 준비해온 말은 공덕의 언어였다. 주여, 우리가 마하나임에서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말이 끝나기 전 바하나는 수레에서 내려놓듯 자루를 조심스레 바닥에 놓았다. 매듭을 풀자 장막 안의 공기가 아주 잠깐 움직임을 멈췄다. 이름이 천에서 벗겨져 현실이 되었고 현실은 냄새와 무게를 가졌다. 주변에 서 있던 자들의 숨이 조용히 들이켰다가 놓였다. 다윗은 즉시 손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먼저 기억을 꺼냈다. 그의 시선이 잠깐 허공을 스치고 돌아왔다. 어제의 기억이 아니라 더 오래된 기억, 사울을 만났던 굴의 냄새, 창을 손에 쥐고도 찢지 않던 천의 감촉,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던 밤들. 그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눈으로만 말했고 그 눈은 레캅과 바하나의 손을 찔렀다. 무엇을 세우려 하였느냐. 말이 나오기 전부터 그 물음이 장막에 내려앉아 있었다. 레캅이 먼저 공로를 펼치듯 설명했다. 왕이시여, 북쪽의 장막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고 지도자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흔들림을 끝내기 위해 이스라엘의 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악한 자의 종말을 앞당긴 것입니다. 말은 매끈했고 논리의 껍데기는 단단했다. 바하나는 그 말의 중간마다 짧은 고개 끄덕임으로 맞장을 쳤다. 끝을 얻기 위한 행동, 그들은 수없이 연습했던 바로 그 서술. 다윗은 듣는 동안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질문이었다. 잠시 후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장막의 현을 울렸다. 시글락에서 어떤 아말렉 청년이 나에게 왔다. 레캅과 바하나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 말하길 내가 사울을 죽였다 하며 그의 관을 가져왔다. 그는 상을 기대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준 것은 심판이었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 이야기의 끝을 잊었느냐. 마지막 문장은 책망이 아니라 기억의 환기였다. 그러나 그 환기는 칼보다 깊었다. 장막의 공기가 묵직해졌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했다. 너희가 들고 온 것은 증거가 아니라 죄의 무게다. 자는 자의 침상 위에서 칼을 들었다. 너희는 그가 악하다고 말하되 너희의 손이 의롭다 할 수 있느냐. 바하나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그는 준비해온 모든 문장을 머릿속에서 다시 펼쳐보았다. 끝을 얻도에 이유를 잃지 말 것. 그들의 이유는 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유가 흔들리면 시선이 흔들린다. 그는 스스로의 눈을 억지로 고정했다. 레캅이 마지막 승부수처럼 덧붙였다. 왕이여, 우리는 다윗의 집을 위하여. 다윗의 손이 그 말을 잘랐다. 손끝이 크게 움직인 것은 아니었지만 공기의 방향이 바뀌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내가 내 손으로 구원을 사지 않았다. 그 문장은 선언이자 기준이었다. 구원은 거래될 수 없고 정의는 기회의 모양을 하고 오지 않는다는 기준. 장막 안의 사람들조차 숨을 고르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헤브론의 바람이 밖에서 천을 스치고 지나갔다. 바하나는 뜻하지 않게 기타임의 밤을 떠올렸다. 림몬이 말하던 문장, 끝을 얻으려면 누군가의 끝을 강요해야 한다. 그 말은 지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다. 강요된 끝은 하나의 끝을 가져오지만 정의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만든다. 눈앞의 왕은 그 시작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다윗은 자주 상을 미루었고 더 자주 칼을 미루었다. 그러나 미룸이 곧 무력함은 아니었다. 미룸은 방향을 고르는 일. 오늘 그 방향은 두 낯선 자를 향해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장막의 한쪽 병사가 조용히 발을 옮겼다. 명령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형체 없는 명령이 먼저 움직였다. 레캅의 목줄기에서 미세한 맥이 뛰었다. 그는 아직 무릎을 꿇고 있었고 바하나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움직임이 남긴 단 한 가지, 기다림.
기다림은 칼을 더 무겁게 만든다. 침묵은 사람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다. 그들이 기대한 자리, 상과 칭찬, 약속과 자리는 이제 그림자처럼 멀어지고 있었다. 다윗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은 온정이 아니었다. 슬픔에 가까운 오래 들여다본 정의의 색이었다. 사울의 집이 무너진 날, 이스라엘의 집이 흔들린 날, 그날의 고통을 내 마음이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고통이 칼의 길을 정하진 않는다. 의가 길을 정한다.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밤과 전쟁, 도망, 시편의 눈물이 숨어 있었다. 말의 끝이 닿자 장막의 현이 미세하게 떨렸다. 레캅이 그리고 바하나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항변의 말은 더 이상 모양을 갖추지 못했다. 그들의 서사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장막에서 그들이 해낼 수 있는 말의 일은 끝났다. 어떤 서사는 대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판단으로 완성된다. 바하나는 손바닥에 남아있는 미세한 기름 냄새를 느꼈다. 자루의 안감에 발라두었던 기름. 오늘 그 냄새는 사건을 감추지 못했다. 냄새는 희미했지만 뜻은 뚜렷했다. 그 뜻은 이제 그들의 손을 떠나 있었다. 바깥에서 빛이 한번 흔들리고 장막의 천이 살짝 들렸다 내렸다. 병사들의 발소리가 규칙을 갖추었다. 다윗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흘렀다. 그 말은 명령 같았고 기도 같았다. 사람이 그의 행위대로 갚음을 받으리라. 문장 끝에 마침표가 찍혔다. 그러나 그것은 칼의 소리가 아니라 저울이 수평을 찾는 소리였다. 바하나는 마지막으로 왕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결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미움으로 내리는 칼은 깊이를 잃지만 결정으로 내리는 칼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레캅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다가 곧 멈췄다. 두 사람 사이로 지난 계절들의 그림자가 조용히 지나갔다. 브에롯의 저녁, 기타임의 우물, 마하나임의 전구,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장막, 밖 햇빛은 여전히 헤브론의 돌을 두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각자의 하루를 했다. 그러나 한 장막 안에서 두 사람의 하루는 다른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병사의 발자국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멈추었다. 이 장의 마지막은 이 침묵으로 남겨두자. 아직 칼이 오르지 않았다. 다만 저울이 수평을 찾았을 뿐 다음 순간의 무게는 이제 왕의 손에 있었다. 헤브론의 해가 머리 위로 기울 때 장막 안의 공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저울은 이미 수평을 찾았고 남은 일은 그 수평의 의미를 세상에 들리게 하는 것이었다. 다윗의 눈빛은 오래된 상처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왕의 목소리가 낮고 분명하게 흘렀다. 그들의 손이 만든 일은 그들의 손으로 갚음을 받으리라. 말이 끝나자 장막의 가장자리에서 병사들의 발소리가 규칙을 맞췄다. 명령은 길지 않았다. 그리고 길 필요가 없었다. 레캅과 바하나는 일어나지도 더 엎드리지도 못한 채 잠깐 서로를 보았다. 그 짧은 눈빛에는 과거의 많은 밤과 작은 약속들이 겹쳐 있었다. 브에롯의 흙, 기타임의 우물, 마하나임의 정고. 그러나 기억은 칼을 되돌리지 못한다. 병사들이 다가왔고 손목에 차가운 쇠가 닿았다. 쇠의 감각은 늘 비슷하지만 그날의 초겨울 같은 차가움은 유난히 뼈에 가까웠다. 레캅의 숨이 아주 짧게 끊겼다가 이어졌다. 바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말은 필요 없었다. 말은 이제 그들의 일이 아니었다. 장막을 나서자 햇빛이 다시 눈을 찔렀다. 헤브론의 돌이 낮의 열을 가만히 품고 있었고 시장의 소리는 그들의 발밑을 지나 다른 쪽으로 흘러갔다. 소문이 앞서 뛸 새도 없이 형벌의 길이 열렸다. 군사들이 앞뒤를 호위했고 장정들이 들고 있던 일상의 도구들이 잠시 멈추었다. 누군가는 미간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소리를 질러 길을 막지 않았다. 헤브론은 이미 배웠다. 왕의 의가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는지. 먼저 장대가 세워졌다. 탱크라 불리는 연못, 그늘이 깊게 들이운 물가. 근처였다. 물은 고요했고 빛은 그 고요를 얇게 베었다.
연못 옆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물동이를 들던 여인들의 팔이 잠시 공중에서 멈췄고 아이들의 발끝이 흙을 긁었다. 병사들은 절차를 어지럽히지 않았다. 준비는 짧았고 손놀림은 정확했다. 손과 발 사건을 만든 도구, 이제 그 도구가 표징이 되었다. 잘린 손과 발이 장대에 걸려 햇빛을 받았다. 바람에 흔들릴 만큼 높지도 눈을 피할 만큼 낮지도 않았다. 보이되 과장하지 않는 높이. 그 절제 속의 메시지는 더 선명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다. 누군가는 경악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대다수는 조용히 보았다. 헤브론의 공기가 말했다. 침상 위에서 칼을 든 손은 끝내 손으로 심판을 받는다. 표징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대답했다. 누구를 향한 대답인가? 기회주의자에게, 피로 길을 여는 자에게, 그리고 흔들리는 장막 곁에서 빠른 길을 유혹처럼 속삭이는 마음에게. 바하나는 그 장면을 고개 숙인 채로 들었다. 눈을 들어 장대를 보지는 않았다. 볼 수 있었지만 보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군중의 숨이 먼저 들어왔다. 누군가는 낮게 기도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발을 뒤로 뺐다. 레캅은 고개를 들었고 눈앞에 장대를 잠깐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두려움은 적었다. 대신 인정이 있었다. 자신이 만든 일의 끝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마지막 고집. 그 고집이 그의 등을 펴게 했다. 둘은 다시 끌려 움직였다. 증거였던 그 자루, 이제는 유해가 된 그 자네는 다른 길을 택했다. 병사 둘이 들고 왕의 명에 따라 아브넬의 묘로 향했다. 그 길은 한때 적이었다가 장래로 영광을 입었던 장수의 자리로 이어졌다. 왜 그곳인가? 헤브론은 안다. 무너진 집의 머리는 모욕의 거리에 버려지지 않고 질서의 자리에서 마침을 맞아야 한다. 다윗의 명은 두 갈래였다. 살인의 손을 경계한다와 넘어진 왕가를 조롱하지 않는다. 두 문장이 함께 걸리자 공기는 서늘해졌다. 아브넬의 묘는 낮은 언덕을 등지고 있었다. 흙은 단단했고 돌은 정갈했다. 병사들은 자루를 내려 마지막 예를 갖추었다. 그들이 움직이는 동안 누구도 농담을 하지 않았다. 묵묵히 필요한 말만 했다. 머리는 존중의 자리에 두고 표징은 경계의 자리에 남겨두는 일. 두 개의 선택이 하나의 메시지를 완성했다. 질서가 돌아왔다. 그러나 돌아옴은 환호가 아니라 침묵으로 알려졌다. 침묵은 오래간다. 환호는 금세 사라진다. 헤브론의 연못께서 손과 발은 아직 흔들리고 있었다. 어린아이 하나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어머니는 아이의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다만 낮게 속삭였다. 보다. 그러나 너의 손을 먼저 보아라. 말은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그러나 그 말은 오늘의 표징과 같은 문장을 품고 있었다. 손은 길을 만든다. 어떤 손은 곡식을 베고, 어떤 손은 칼을 빼고, 어떤 손은 문을 열고, 어떤 손은 문을 닫는다. 오늘 그 손의 결과가 장대에 걸렸다. 형벌의 절차는 헤브론의 해가 서쪽으로 기울 즈음 마무리되었다. 레캅과 바하나는 다시 왕의 장막 쪽으로 이끌렸다. 마지막 확인, 그들의 이름, 그들의 행위, 그들의 최후. 다윗은 분노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도, 슬픔도, 그러나 무엇보다 결정이 있었다. 그는 묻지 않았다. 더 물을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판결은 이미 말해졌다. 병사들이 다가섰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의 가장자리에서 하나로 겹치다가 천천히 갈라졌다. 그 순간 바하나는 아주 짧게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끝을 어도해 이유를 잃지 말아라. 그는 입술 안쪽을 물었다. 자신들이 붙들었던 이유는 끝을 향했으나 의를 향하지는 못했다. 의가 없는 끝은 무너지는 문과 같아서 들어서는 순간 다시 받기 된다. 그 생각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생각이 길면 형벌은 잔혹해진다. 오늘의 형벌은 잔혹하려 하지 않았다. 정확하려 했다. 정확함이 칼의 깊이를 정했다. 사형장이 준비되었고 칼이 들어올려졌다. 소리보다 먼저 무게가 내려왔다. 레캅의 눈이 마지막으로 가늘게 떨렸고 바하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생은 서로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했고
서로의 그림자 곁에서 끝났다. 병사들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일은 빠르되 경솔하지 않았다. 그 빠름 속에서 국가의 의지가 보였다. 헤브론은 그런 식으로 자리를 고정했다. 피를 갈망하지 않고 피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절제된 의지. 해가 산등성이로 내려앉을 때쯤 군중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물을 길러온 여인은 다시 물동이를 들어 올렸고 장정들은 저녁에 공기를 맡으며 창고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잠시 뛰다 말고 어른들의 보폭을 맞췄다. 도시는 늘 그렇듯 생활로 돌아갔다. 그러나 오늘의 생활은 어제와 조금 달랐다. 연못가의 장대가 바람에 응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징은 밤이 와도 남아 있었다. 달빛이 바뀌어도 의미는 흐려지지 않았다. 다윗의 장막 앞에서 병사들이 짧은 보고를 마쳤다. 왕은 길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많은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는 명을 거두고 장막 안으로 사라졌다. 밤에 가까운 시간 노랫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누군가가 곡식을 털 때 부르는 낮은 흥얼거림. 헤브론의 밤은 그 소리에 기대어 천천히 내려왔다. 오늘 일은 끝났다. 그러나 끝은 이야기의 사라짐이 아니라 의미의 고정이었다. 연못가 장대 아래의 그늘이 길어졌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손과 발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조롱이 아니었다. 경계였다. 잠든 자를 해하는 자에게, 기회를 거래하는 자에게, 속도를 정의로 오인하는 자에게. 헤브론은 침묵으로 말했다. 왕의 길은 칼의 속도가 아니라 의의 방향으로 정해진다. 그 문장이 밤 공기 속에서 오래 머물렀다. 바하나의 이름은 그날로 돌 위에 새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에 경계선처럼 그어졌다. 넘지 말아야 할 선, 혹은 넘을 때 값을 치러야 하는 선. 레캅의 이름도 마찬가지였다. 둘의 손이 만든 일은 두고두고 이야기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왕의 결정이 서 있을 것이다. 표징은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동시에 다스림의 품격을 드러냈다. 머리는 존중의 자리에, 손발은 경계의 자리에 두 선택이 하나의 왕국을 세웠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연못의 물결이 하늘을 받아 흔들었다. 하늘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는 것은 물이고 마음이고 때로는 도시다. 그러나 그날 밤 헤브론은 흔들리지 않았다. 표징은 제자리를 지키고 왕의 집은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다음 날의 메시지가 이미 완성되고 있었다. 여기까지 판결과 공개된 표징. 그 다음의 울림은 다음 장이 말할 것이다. 헤브론의 밤이 서쪽 언덕을 넘어갈 때 연못곁 장대는 여전히 바람을 맞고 있었다. 달빛이 물결을 얇게 긁어내면 물속의 하늘이 잠깐 흔들렸다가 곧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늘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는 것은 물이고 사람의 마음이고 역사의 표면이다. 그 표면 위에 오늘 하루의 문장이 새겨졌다. 머리는 여우의 자리로, 손과 발은 경계의 자리로. 두 선택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서 있으면서도 같은 문장을 말했다. 왕국은 의로 선다. 새벽녘 상인들이 막을 거들 즈음 사람들의 말끝에 낮은 합의가 맺혔다. 누구는 말했다. 칼은 빠를수록 유능하다. 또 누구는 고개를 저었다. 의가 없으면 칼은 길을 잃는다. 헤브론의 골목은 뜨거운 논쟁 대신 조용한 학습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어제 보았던 장대를 2번 말하지 않았고 어른들은 한 번만 말했다. 침묵은 잊음이 아니라 내면화였다. 표징이 목적에 도달했을 때 말은 줄어든다. 줄어든 말의 자리를 기억이 채운다. 도시에 번지는 기억은 두 갈래로 흐르기 시작했다. 하나는 경외의 기억, 왕좌가 피를 갈망하지 않으면서도 피를 두려워하지 않는 절제의 기억. 다른 하나는 경계의 기억, 잠든 자의 침상을 손으로 어지럽힌 자가 끝내 손으로 응답을 받는다는 질서의 기억. 두 기억이 함께 흐르자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금 느려졌다.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었다. 자기 점검이었다. 우물가에서 물을 뜨던 여인은 아이의 손등을 한 번 더 보았고
시장에서 값을 흥정하던 장정은 말끝을 반박자 늦췄다. 소는 길을 만든다. 그 말이 생활의 근육 속으로 스며들었다. 아브넬의 묘에서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머물렀다. 존중의 침묵. 장수의 무덤 위로 바람이 지나갈 때 흙은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곳에는 조롱이 없었다. 무너진 집을 밟고 지나가는 대신 정한 자리에서 마침을 허락하는 절도가 있었다. 이 절도는 다윗의 선택이었고 선택은 사람의 마음을 정돈했다. 넘어뜨리는 승리가 아니라 받아세우는 승리, 빼앗는 힘이 아니라 질서를 회복하는 힘. 왕의 길은 그 힘을 택했다. 그날 저녁 헤브론의 노랫소리는 낮았다. 포도주 틀에서 들려오던 장단이 잠시 숨을 죽이고 집마다 켜진 등불은 창호에 얇은 금빛을 새겼다.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마지막으로 연못가를 돌아보았다. 장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러나 도시의 시선은 점차 자신의 손으로 돌아왔다. 표징은 외부를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내부를 향한 거울이었다. 바깥에서 시작한 사건은 저녁까지 오면 안쪽의 질문으로 바뀐다. 내 손은 오늘 무엇을 만들었는가? 바하나의 이름은 돌에 새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억의 가장자리, 넘지 말아야 할 선의 희미한 금으로 그어졌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았지만 마음속 지도에는 얇은 실선이 생겼다. 욕망과 명분 사이 끝을 얻고 의를 잃는 지점, 빠른 길과 바른 길이 갈라지는 모퉁이. 그 모퉁이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속도를 줄였다. 속도는 정의를 만들지 않는다. 정의는 방향을 고르는 일이다. 방향을 고르면 속도는 따라온다. 레캅의 자취도 그렇게 남았다. 형제의 그림자가 겹치다가 갈라지는 순간 사람들은 동맹의 무게를 배웠다. 함께 시작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함께 멈추는 것, 함께 멈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함께 책임지는 것. 헤브론의 소년들은 저녁마다 연못가 근처에서 장난을 치다가도 장대의 그림자를 밟지 않았다. 그림자를 피하는 일이 그들을 더 신중하게 만들었다. 신중함은 용기의 반대가 아니었다. 신중함은 용기의 방향을 정한다. 왕의 장막에서는 기록관이 짧은 문장을 남겼다. 길지 않은 기록, 그러나 기준을 새기는 말. 문장에는 분노의 잔향이 없었다. 대신 행위대로 갚음이라는 오래된 저울의 언어가 있었다. 그 언어는 내일의 재판을 약속하는 법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 관리를 요구하는 법이었다. 법이 살아있으려면 먼저 양심이 깨어 있어야 한다. 법이 닫힌 문이라면 양심은 그 문을 여는 경첩이었다. 경첩이 다르면 문은 삐걱이고 삐걱임은 곧바로 들린다. 기타임에도 소식이 닿았다. 유배지의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바하나와 레캅을 아는 이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알지 못하는 이들은 짧은 숨을 내쉬었다. 림몬의 이름은 소식 속에 함께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오래된 문장은 물 위에서 다시 울렸다. 끝을 얻되 이유를 잃지 말아라. 유배의 사람들은 이유를 붙들지 못해 망가진 나를 기억했고 이유를 붙들어 살아낸 나를 떠올렸다. 그날 밤 기타임에 불빛은 평소보다 이르게 낮아졌다. 더 말할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침묵으로 배우기 시작한다. 마하나임에서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 퍼졌다. 이름 없는 손들이 스스로를 재정렬했다. 어떤 자는 칼집을 닦았고 어떤 자는 칼을 내려놓았다. 공백은 야심을 부르지만 표징은 야심의 발을 묶는다. 잠든 자의 침상을 더럽히면 빠른 보상에 닿을 것이라 믿던 마음들이 헤브론의 연못가에서 길의 값을 보았다. 길에는 언제나 값이 따른다. 값이 가벼우면 길도 가벼워지고 길이 가벼우면 사람은 금세 길에서 미끄러진다. 다윗은 그날 밤 오래 기도했다. 소리는 장막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결정의 무게를 견디는 사람의 숨과 닮아 있었다. 그는 상을 미루는 법을 알았고 칼을 미루는 법도 알았다. 그 미룸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의 지혜였다. 왕은 알았다. 왕국의 선은 돌로 쌓이지 않고 기억과 기준으로 쌓인다는 것을. 기준은 한 번 세워지면 많은 것들이 그에 맞추어 고쳐진다.
오늘의 표징은 내일의 길깃발이 된다. 새벽이 다시 왔다. 연못의 표면은 전날보다 더 잔잔했고 장대의 그림자는 동쪽으로 길게 물러섰다. 아이 하나가 손을 들어 그림자 끝을 밟았다가 금세 발을 거두었다. 그 작은 망설임이 이 도시의 배움이었다. 장정이 우물에서 물동이를 들어 올리며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다. 손을 먼저 본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우물벽이 한 번 가벼이 울렸다. 돌도 배운다. 사람이 배우는 만큼 바하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다. 그러나 마침표는 사라짐이 아니라 정리다. 그의 삶은 한낮의 일격으로 정점을 찍었고 헤브론의 표징으로 결말을 맺었다. 그 사이를 관통하는 주제는 단순했다. 끝을 향한 서두름과 의를 향한 기다림, 두 길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순간들. 그는 끝을 택했다. 왕은 의를 택했다. 그리고 역사는 배웠다. 속도는 결과를 만들 수 있으나 의만이 의미를 만든다.